네, 네이버 경제뉴스 탑10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네이버 금융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박예림이고요. 오늘도 마홍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ADM 코리아가 8월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2대 주주인 조미현이 본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DM 코리아 종목 한번 짚어주시죠, 대표님. 사실 이렇게 네. 뭐 이 경영권 분쟁이 네. 나오면 뭐 이제 이 회사를 알아보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냥 너도 나도 사니까 오르는 네. 그런 거고, 이런 것들 이제 경영권 분쟁하는 건 끝까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칼. 네. 네, 칼, 대한항공. 네네네. 대한항공의 칼. 네, 칼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장과 그 딸내미의 싸움. 네. 그런 것 때문에 둘이 쫙 올라가지고 네. 결국 회장님이 이기셨죠. 네, 아무튼 이런 그 전략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제 재밌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데 이제 네. 그 내용은 아니니까. 네. 자, 우선 ADM 코리아가 지금 급등세다. 네. 지금 얼마나 올라? 26% 지금 네. 얼마나 올랐지? 네, 자. 26%. 네, ADM 코리아. 네. 이게 종목을 26%까지 올랐다가 다시 18% 내려왔네요. 근데 네. 이게 상장을 한 게 네. 6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네, 6월 달, 2006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거의 이제 8,000원 라인에서 네. 10,000원 넘게 갔다가 6,000원 찍었습니다. 네, 6,000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쭉 그냥 내려온 거, 상장하고 네. 나서 그냥 바닥 긴 거죠. 기었다가 갑자기 경영권 분쟁 나오면서 좀 오른 건데, 네. 자, 우선은 많이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다는 부분이 좀 네.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선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네. 제약사나 바이오의 의뢰를 받아 임상실험 진행의 설계와 컨설팅, 맞아요.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허가 등 모든 업무를 수탁하는 전문기업. 네. 위탁심. 자, 봐봐요. 임상실험이, 그러면은 임상실험 시장이 괜찮은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받는 게 반도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받고 있는 건 바이오예요. 네. K바이오는 정말 맞아요. 미쳤어요. 그냥 네. 막 다 투자해. 뭐 하면, 왜냐면 이게 잘 되면 대박이니까. 네, 그쵸. 봐봐요. 나 같아도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만약 100억이 있다. 네. 그러면 10억씩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네. 바이오 10개에 투자를 해서 하나가 잘 되면 10배 그냥 가니까. 그쵸. 그 하나만, 그래서 5개가 망하고 하나 2배 가고 하나 3배 가고 하나 4배 가고 하나 10배 가면은 무조건 어쨌든 버는 거잖아. 맞아요. 날리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네. 투자가 이제 바이오 쪽 많이 들어옵니다. 가면 대박이니까. 네. 약간 그런 이게 도박적으로 계산해봐도 그래요. 네. 마이너스는 한정적이지만 네. 플러스는 무한대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자, 우선 거기서 바이오들이 뭔가 띄우려면 임상실험을 해야 되죠. 그쵸. 임상실험 수탁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일거리가 많다. 네. 우리나라가 많으니까. 임상 1상, 뭐 2상, 3상 이런 것들도 맞아요. 어쨌든 뭐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이제 더 승인 잘 받을 수 있도록 그쵸. 세팅해 주는 거죠.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랑 보시면 되는데, 자, 주요 고객이 네. 좀 보주는데 주요 고객은 되게 좋아요. 한미, 대웅, 보령, LG. 와우. 고객 라인층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근데 요 기업 라인층, 네. 이제 국내 이 기업 라인층들이 조금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남겨먹기 힘들겠다. 왜냐면 좀 이렇게 좀 약간 단가는 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우선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매출액이 작년 기준,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9년도에 네.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이 거의 1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0억도 안 됐어요. 네. 이 정도. 10%도 안 남나? 이런, 그런데, 네. 갑자기 2020년도에는 1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났는데, 네. 영업이익이 막 35억 정도 올라옵니다. 오. 네, 그리고 지금 140억에서 40억. 이 정도면은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 거의 30% 전 안 돼, 25%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ROE도 거의 뭐 30, 이 정도 네. 수준까지 올라오고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자, 우선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은 1,600억이니까, 버는 돈 대비해서 네. 높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그만큼, 1,000억대 라인은 그렇게 네. 막 약간 바람 같기 때문에, 등짝 밑에 등불 같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이거 칠 건 아닌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우선 핵심 포인트. 자,
경영권 분쟁을 해가지고 주가를 막 누군가가 살 것 같다 네. 하면서 이 주가를 사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지금 제2대 주주인 조미연이 네. 본인을 등기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제출했는데 네. 자, 현재 ADM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모비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이게 격화가 되면은 네. 단기적으로 주식은 거의 오를 확률이 높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얘는 미래적으로 뭐 하는 게 뭐 큰 문제가 없는 회사다. 적자나는 회사도 많으니까 네. 뭐 얘네들은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2대 주주 조미연이 왜 이거를 등기 이사로 했는지 네. 그거에 대한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공부가 제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봐봤을 때 네. 지금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네. 그 강력하게 법적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네, 강력하게 이제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경영권은 무조건 네. 그렇게 다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네.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그쵸. 좀 봤을 때 지금 연 15%의 고성장이 예측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네. 자 우선은 성장 10%대 한다. 성장 10%대 네, 한다. 지금 10%대 한다로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이제 아시아 시장 자체가 네. 사실 그 임상 실험 자체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네. 바이오 열풍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화이자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막 이런 걸로 야 화이자가 뭐 만들었던 회사인 줄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화이자가 그거잖아요. 화이자 백신이죠? 네. 이게 원래 뭐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네, 비아그라. 비아그라 몰라요? 네. 그 성기능 개선제.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남성 발기 치료제. 어.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비아그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다 듣는 사람들은 다 알죠. 네. 그거가 대박이 나면서 엄청나게 돈 벌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더 유명해졌죠. 네. 네. 그런데 자 아무튼 이런 이 바이오 같은 것들이 이제 네. 투자하는 그런 열풍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뭐 이런 임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활발해지겠죠. 네, 그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두 자릿수의 향상은 보인다. 네. 못해도 5년 동안은. 그리고 현재 지금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 네. 베트남 1위 CRO 기업을 인수했어요. 지분을 35% 네. 확보를 했고요. 2019년에는 태국에 있는 지사를 설립했고요. 중국과 일본 시장은 CRO 상위 기업들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네.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해외 시장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가지고 네. 뭔가 또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12개국에서 임상 실험을 수행한 네. 노하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12개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던 노하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올해 좀 더 공격적인 아시아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는데 세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거의 두 자릿수 향상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네.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전 경영권 분쟁까지 있어서 네. 요거는 가자. 네, 가자. 자, 가자. 근데 26%까지 올라다 18%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네. 급등락을 보일 때는 그만큼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네. 내가 봤을 때 매수 포인트는 얼마냐? 7,200원 1차. 7,200원. 네, 7,200원 1차. 1차 매수 포인트. 네, 그 2차는 6,500원. 6,500원. 많이 낮지 않죠. 네. 그 라인, 그러니까 요 띵띵 요 라인. 좀 흔들리면서 이제 나눠 이렇게 하면은 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면은 9,200원. 오, 9,200원. 9,200원까지는 네.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세팅해놓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네. 기업의 성장성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대는 그래도 네. 매년 성장할 걸로 보이고 아시아 시장에 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안정적이고 맞아요. 좋다라고 보이고 사실 뭐 이게 ADM 코리아가 네.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2000대 1이었어요. 2300대 1. 어마어마했네요, 정말. 네.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빠졌죠. 네, 그만큼 이게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바이오 쪽에 또 어떻게 보면은 뒤에 떨어지는 그 콩고물을 잘 먹는 회사일 수 있죠.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드러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네이버 탑10 뉴스니까 그쵸. 드러났는데 그로 인해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잘 모아보시면은 네. 목표가는 정해놓고 떨어지면 더 산다. 이런 개념들. 올라가는 거 막 너무 이렇게 막 다 던지지 마세요. 네. 왜냐면 오늘 25%대 이거 연상 가겠다라고 산 사람들은 사자마자 18%. 네, 7% 물린 거죠. 네, 그쵸. 네, 이렇게 물려가지고 또, 아이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조금 더 싸게 사는 버릇은 무조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은, 네. 그 이슈들도 중요한데 이 기업을 좀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네. 좀 모아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